네, 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까다로운 섹터들의 시원한 해결법을 제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장은 잘 견뎌내고 계신가요? 현재 외국인 순매도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분과 함께 시장 좀 파해법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박태준 어드바이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고요. 또 정말 많은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첫 번째 주제 확인하시죠. 미 고용지표의 혼조세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연준의 매파적 발언도 시장에 압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동향에 민감한 제약바이오 섹터가 플랫폼주의 기술 이전 기대감과 내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모멘텀에 오히려 견조한 모습을 보입니다. 제약바이오 연말까지 가져가야 할까요? 네,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12월에 아마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제약바이오에 좀 투심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약해졌다라는 것이 뭐 최근 시장의 또 조정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데요. 시장의 어떤 큰 폭의 조정의 일단 이유 자체는 AI 거품론, 엔비디아의 호실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만은 다시 또 매출 채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밀린다라는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지금 이제 지난 10월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할 때만 하더라도 90% 이상의 12월 마지막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점차 이제는 좀 동결 가능성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래도 셧다운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각종 경제 지표 발표가 지연이 되고 있고 자료 수집이 다소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 30%대로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잠깐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 제약바이오 다양한 또 모멘텀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된다라고 해서 제약바이오가 이제 다시 한번 또 하락세로 전환이 된다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연말 또 내년 초에도 다양한 학회들이 조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말씀해 주신 대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내년도 1월 중순에 열립니다.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 여전히 또 12월 초부터는 양적 긴축도 종료가 되면서 유동성에 대한 어떤 풍부한 기대감과 함께 제약바이오 여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12월까지 그러니까 올해 남은 기간까지는 제약바이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고요. 다음 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에피스홀딩스라는 이름으로 재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조금 더 많은 매수세를 좀 이끌어줄 수 있을까 궁금한데 그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거래 정지가 되기 직전에 바로 또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중에 또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뭐 다양한 어떠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바이오 에피스 홀딩스라는 또 신규 또 분할되는 상장 종목군 역시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현재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특히나 8분기 연속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40% 넘는 그런 고성장을 진행을 하면서 인적 분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더욱더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 관계자들도 지금 현재 이런 분리를 통해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초교자 경쟁력을 앞으로 이제 확보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또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반도체 단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대안으로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다음 주 상장은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촉매제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에피스홀딩스가 재상장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바이오 섹터에 조금 더 큰 수급을 가져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해 주신 거니까 월요일장에 한번 지켜보죠. 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매년 1월 달에 열리는데 그 전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또 추가적인
추가적인 뭐 협력 발표가 있을 수 있다. 이 플랫폼주 쪽으로 모멘텀이 정말 강하게 형성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좋은 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기대도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ABL 바이오의 3조 8천억 기술 이전이 일단 촉매제가 되면서 더욱더 이제 플랫폼 관련주를 비롯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즈음해서 지금 현재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기술출 이력이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현재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내년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많은 관계자들이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바이오 섹터, 바이오 종목군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도 단기적으로 일주일간 90%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가가 안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은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에서의 어떠한 승인에 이어서 유럽 전역에서도 지금 승인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요. 또 과거에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또 지금 뭐 보로노이, 또 최근에 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뭐 퓨처캠이라든가 다양한 종목군들이 뭐 학회 즈음에서 전후를 통해서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까지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글쎄요, 뭐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만 과거에 어떠한 기술 이전 이력이 있었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높은 가능성을 이제 두고 있는 게 우리 위원님께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탑픽을 골라주셨을 가능성인데요. 저희 잠시 뒤에 종목 공개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섹터인 반도체로 넘어갑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는 AI 버블론에 기술주가 또 다시 급락을 맞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의 반도체 투톱에 대한 포지션은 여전히 매수 유지입니다. 또 미 정부에서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미룰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의 급락을 기회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지금 반도체는 사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AI 버블론이 번복되고 있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다가 오늘 다시 또 버블론이 불거졌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데 이에 대한 변동성을 언제까지 겪어야 될까요? 일단은 지난 10월까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이제 지금 현재의 이 반도체 관련주들, 뭐 엔비디아 실적이 저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을 비롯한 소부장 업체들이 추세가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저 또한 이 반도체 투톱을 비롯해서 반도체 업황 앞으로의 전망 자체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속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좀 발생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SK하이닉스라든가 또 삼성전자, 우리가 이제 지난 5월부터 보게 되면 10월까지 6개월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이 순매수의 초점이 대부분 SK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두 반도체 투톱에 집중이 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11월 들어서면서 벌써 10조 원이 넘게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8조 정도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수급이 무너진 상태에서 당장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으로 접근해 본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장은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다면 고점 대비해서 충분한 가격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기간적인 어떤 흐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를 예를 들면 지난 7월 달에 HBM 관련해서 이제는 뭐 경쟁도 과다하다. 내년도부터는 HBM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외국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한 2달 정도 조정을 받았다는 측면을 보게 된다면 저는 길면 12월을 넘어서 내년 1월까지도 반도체 투톱의 조정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하락한다라기보다는 변동성이 나오면서 기간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1월까지 길게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증권가의 의견은 사실 매수 의견인데 우리 위원님의 생각은 지금 잡는 건 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지속적으로 제가 방송에서 뭐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를 현금을 가지고 지금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급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었거든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그래서 무조건 잡는 그런 전략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AI 거품론도 조금 더 잠잠해지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떠한 뭐 이 노이즈도 좀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지금보다 좀 안정을 찾을 때 그런 시점에서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급하지 않게 천천히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다가가자라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시선 알아봤고요. 오늘 탑픽 들어볼 텐데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셨잖아요.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계세요? 사실 이 제약바이오는 이제 코스피에도 있고 또 코스닥에 네. 또 대장주에 포진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코스닥 중심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 반도체 투톱이 조정을 받는 틈을 타서 최근에 셀트리온이 올라오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강한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 일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현재 뭐 긴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외하면 세 번째로 시총이 높은 SK바이오팜을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엑스코프리라고 하는 뇌전증 치료제가 매출의 거의 한 97% 차지할 정도로 이 뇌전증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요. 사실 재작년까지는 적자를 계속 진행을 했다가 작년도에 이제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영업이익 960억을 기록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 영업이익이 약 2천억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는 3천억이 넘을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분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260%나 급증한 701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또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36.6%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SK바이오팜 충분히 올 하반기부터 해서 또 내년도까지 또 상승 흐름을 지켜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 흐름도 지금 나쁘지 않죠. 오늘도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약보합까지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표가는 일단 15만 원 정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매 가격 11만 원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탑픽 SK바이오팜이었고요. 목표 주가 15만 원, 손절 라인은 11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AS도 하나 받을게요. 이 종목도 제약바이오 종목입니다. 오스코텍 11월 7일에 공략했고요. 목표 주가 6만 원인데 지난주에 55,900원 터치 나왔습니다. 홀딩할까요? 네, 여전히 6만 원 목표가 유효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자회사 제노스코의 지분 100% 인수 추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스코텍 역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수급도 괜찮고요. 거래량이라든가 최근 추이 자체도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만 원까지 일단 홀딩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6만 원까지 홀딩하자 전략. 자, 그리고 오늘 무료 공개 방송도 밤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 전해주세요? 네, 오늘 밤 10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반도체를 들고 계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할지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대안에 대해서 반도체, 특히 바이오와 함께 전략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장중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가능하니까요. 많이들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 밤 10시에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 10시 박태준 위원님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도 저희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성공 마감 전략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물러날게요. 고맙습니다.